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기업입니다. 오늘은 100가지 논란을 갖고 다니는 우리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더번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더번코리아를 지켜봤던 고윤상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유통산업부 기자 고윤상입니다. 예, 오늘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 전에 오늘 방송이 유튜브가 업로드되는 건 5월 17일인데 저희가 5월 14일부터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저희 한경코리아마켓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루 정도 한 거죠.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는 시점은 5월 15일인데 하루도 안 돼서 한 1,80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많이 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저희는 뭐 한 500-600명 하면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하루도 안 된 생각이 그러니까 네네.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투표했겠죠. 그동안 백종원 대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어. 딱 백종원 대표의 성처럼 10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네네.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비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한 분들이 전체 38%였고 비판이 너무 과하다라는 게 62%였는데 네네. 고윤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제 비판이 좀 과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가 신문에 이제 취재 수첩도 좀 쓰고 해서 이제 댓글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약간 전향한 것 같은데. 그 전에까지 백종원 대표와 더번코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써왔어요. 네. 제가 이제 뒤에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이제 주변에서도 유통업계에서도 또 우리 회사 기자들도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저는 오히려 비판이 과하다가 좀 적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 한경코리아마켓 그 시청자분들이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좀 비율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 여론과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과반 정도 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반 정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좀 있다는 거죠. 얼마 전과 다르게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여전히 100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백햄 논란, 성분 가지고 네. 문제가 됐었죠. 저희가 이제 논란 살짝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논란에 대해서 막 뭐 백 대표가 이거 잘못됐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방송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지 못하셨던 기자간담회 뒷이야기도 좀 드릴 것이고 또 백 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도 제가 기자의 눈으로 본 것들을 여러분들의 설명도 좀 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좀 판단도 드릴 것이고 좀 더 기존에 못 들어보신 그런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드릴 예정이라는 점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아 주시고요. 네네. 일단 백햄 논란. 1월 28일 날 백 대표가 설날 선물 세트 영상을 올리면서 사실 문제가 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백햄이 스팸보다 돼지고기 함량은 적은데 가격은 높더라. 그동안 네가 가성비 그렇게 외치더니 너가 파는 가성비 제품은 무슨 싸게 파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안 싼 제품이었던 물론 가성비가 떨어진 제품을 그렇게 너의 얼굴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파느냐 하는 비판이 이제 제기된 겁니다. 거기선 배신감을 느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요? 저는 이게 좀 쇼킹했어요. 농약통을 사용해서 막 뿌려대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논란이 터지고 나서 과거의 영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문제 제기가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제, 백종원 대표가 지역개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천. 선후관계로 따지면 이게 원래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그때 당시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파묘됐다고 요즘 표현하죠. 근데 그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약통을 이제 식재료를 담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닌데 물론 이제 새 농약통을 사서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뭐 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보긴 힘들었는데 물론 네네. 함량 문제는 또 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이거 원산지표기법은 정말 많은 불법을 저지른 여러 상습적인 논란인데 네. 그때부터 여기를 피하지 못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복잡하지만 요부터 말씀드린 표기가 잘못된 것은 맞아요. 역시 잘못된 건 맞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벌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당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듣고 좀 확인을 해보면 직원이 이제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과 애매한 부분이 다 섞여 있어요.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번코리아 측은 실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요거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은 실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좀 더 화끈하게 사과하고 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여러 가지 어떤 주장과 오고 가면서 과거 잘못했던 것과 논란이 더욱더 증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 대표가 사과를 3번 정도에 걸쳐서 했어요. 이 사태까지도. 그러니까 사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미지근했죠. 근데 사과를 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사과하는데 그 사과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대중들 눈높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소통 방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사과를 하면은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또 사과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하면서 그냥 계속 두드려 맞았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됐던 네, 거죠. 네. 이런 논란이 계속 증폭이 됐다라는 거고요. 뭐 문제를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할 때쯤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네. 안 하다가 이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100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간담회를 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백 대표가 사실 기자들이랑 그렇게 소통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일반 주주들과도 소통을 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 대표가 이제 기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틀에 걸쳐가지고 하루 15명, 그 다음 15명에서 총 30명. 그래서 저는 첫날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시간, 10시 반부터 거의 1시 조금 안 되기까지 2시간, 2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고 질문은 그냥 하고 싶은 질문 뭐든지 다 하고 그냥 뭐에 대해서든지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 대표가 하지 않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도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보도는 어느 정도 좀 정제된 내용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는 좀 정제되지 않았던 뭐 있는 비하인드 있는 풀어주세요. 그대로 그냥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까지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현재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사건 초반에는 심각하게 인식을 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슈가 계속되네 라고 인식하면서 상황이 좀 심각하게 바뀌자 이제 인식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기자간담회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전과 후가 있었을 텐데 좀 바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습니까? 백종원 대표가 생각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느꼈던? 백 대표가 일단은 기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자체가 일단 바뀌었다는 상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팀을 뭐 만들겠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가맹점들을 위해서 50억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금액을 300억으로 팍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백 대표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0일이 지나버리니 이거 심각하구나. 잘 안 꺼지네. 네네 라고 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해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계획이 갖고 있나요? 일단 백 대표의 입장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잘못한 부분 많다. 내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겠다는 태도인 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진정성도 어느 정도 느껴졌어요. 분명히 맞는데 이제 내가 잘못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같이 설명이 됐습니다. 이 전과 거의 똑같은 스탠스인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 기자로서 봤을 때 백 대표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게 대중의 눈높이와 기자의 눈높이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윤상 기자가 계몽됐다. 전향했다. 이런 느낌을 약간 받긴 하는데. 오히려 백 대표에게 설득당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계속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해도 과도하다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확인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팩트를 이따가 제가 정확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장사 더본코리아의 앞으로 향후 비전이 더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밝혔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향후 계획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맹점들에게 300억을 푼다고 해요. 가맹점들에게 300억을 푼다는 거는 뭐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50% 세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맹점들에게 로열티를 이제 3개월 동안 면제를 해준다든지 뭐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0억을 풀겠다는 겁니다. 일단 가맹점 주들을 위해서 풀겠다. 이거 좋다고 봐요. 어쨌든 가맹점 주들이 힘드니까 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주입니다. 주주에 대한 문제인데 상장사로서는. 상장사니까요. 백종원 대표가 59% 정도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들이랑 우리 사주 포함해서 75% 정도 되고 개인이
45%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없는 주식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구조죠, 사실.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고, 개인 투자자 투자금으로 따지면 1,000억 정도 되는 전체 것이거든요. 개인 투자자 수는 한 몇만 명 정도? 8만 5천 명 정도 8만 작년 말 5천 명. 기준으로 네.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1,000억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이 상장사니까요. 그럼 이제 상장사로서의 계획은 단순히 이제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려운 걸 다시 살려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한 이후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해서 우리 회사가 좀 더 성장하는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회사를 좀 더 키워보겠다는 그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전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비전들이 과연 정말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본인이 네. 알아서 하면 안 되니까 전문 경영인을 뽑겠다. 이것도 하나의 수습체로 내놨습니다. 전문 경영이 뽑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보도된 거는 한국경제신문에서만 썼을 겁니다.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다른 기자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하는 전문 경영인을 뽑을 계획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지원자도 많다. 전문 경영인 하고 싶다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물색 중이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중요한 걸 이제 기준을 얘기했어요. 기준이 뭐였냐면, 가맹점주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가맹점주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 대표가 이제 상장사 대표가 됐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옛날처럼 연예인, 셀럽 같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고윤상 기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연예인입니까? 뭐 CEO입니까? 아니면 상장사 대표가 된 것 같습니까?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저는 되게 숫자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뭐 말빨로만 내가 설명을 잘하고 내가 설명을 재밌게 하고 이런 걸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기자간담회 이렇게 보면 약간 방송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백 대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계획안,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길 바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넘어가고 해명하고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연예인 부분 같은 느낌을 좀.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다? 내 지금 방송 분량을 채워야 된다? 아니, 편집을 채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득하면 다 설득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할 때나 일반인 대할 때나 기자를 대할 때는 좀 그 상황이 다르거든요. 기자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백종원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좀 억울할 수 있죠. 계속 말하면 좀 분노가 너무 과도하다. 네네네. 어디서 밥 먹고 여기 와서 화풀이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 혹은 특정인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들이 100일을 넘게 정확하게 1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월 28일부터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특정 개인으로 치자면 상당히 그렇죠. 길었죠.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네,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백종원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굉장히 장기화됐고 이 과정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많은 정보들이 과거의 영상까지 모두 다 끄집어내면서 그것들이 재편집되고 또 소비되고 재편집되고 소비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다루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비판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까지 소환해서 네, 하는 유튜버들까지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너무하다. 있었고 네. 그거 수준 정도가 거의 중범죄자를 다루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중범죄자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네. 백종원 대표가 사실 뭐 회사 돈을 횡령했다든가 개인적으로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너무 심각한, 유명하다 보니까 심각한 유명세가 있는 셀럽이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2차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구체적으로 유튜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숏 많이 보시잖아요. 네. 하루에 숏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숏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20대, 30대들의 숏 하루 소비 통계를 보면은 1시간 이상을 본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그럼 많이 몇 개를 봐야 됩니까? 한 시간? 그래서 요즘 손가락이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숏병입니까? 숏? 네, 우리 PD님 우리 20대인데 숏 하루에 얼마나 보는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을 본다. 근데 백종원 숏 무지하게 많이 뜨거든요. 많이 다 뜨시죠? 100시네. 다 100개야.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100개를 보고 1000개를 보아서 그런 쇼츠로 가지고 먹고 사는. 그래서 이제 백종원 쇼츠를 볼 때 여러분 근데 쇼츠를 보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네. 이 쇼츠가 어떤 채널에서 나왔는지 잘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쇼츠 그렇지. 내용만 봅니다. 웬만해 본 거면 나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맞아,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냥 뜨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어디 채널에서 어떤 의도가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이 그냥 쇼만 뜨는 거예요. 그냥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채널을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6개만 적었는데 네. 많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채널명 핫뜨뜨라는 쇼 채널이 있습니다. 설립은 1월 2일 날 했는데 첫 영상이 올라온 것은 3월 21일. 두 번째 영상은 3월 28일 날 올라왔습니다. 2달간 쉬다가 갑자기 백종원 논란이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렸다. 그렇죠. 백종원 논란이 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영상 개수가 25개인데 그 중에서 백종원 개수가 24개. 네. 하나는 뭐 G드래곤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알리바이를 위해서. 네, 뭐 그래서 대부분이 다 백종원 영상이고 여기서만 백종원 관련 조회수가 3월 21일부터 이제 5월 8일 정도, 9월 9일 정도까지 무려 1억 489만 회가 조회됐습니다. 야, 그럼 평균 얼마예요? 제가 다 세봤습니다. 네. 500만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읽힌 거죠. 보인 거죠. 500만 조금만 4, 네. 500만 정도 되는 거죠. 한 해당 평균. 구독자 수는 상당하죠. 18,700명에 불과해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0일 날 설립된 짤본저라는 채널은 81개 영상 중에 80개가 백종원 것이고 그 밑에도 18개 중에 18개, 12개 중에 12개, 14개 중에 12개. 다 보면 채널명이 백종원과 관련됐다라고 보기 되게 힘들고 유일하게 하나 찾자면 미더유 100. 미더유 100. 요 정도지 나머지는 진짜 채널 명에서 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미더유 100인데 내용은 근데 안 이- 미더유 100이지. 네, 못 믿어유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재밌는 점은 이 영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인석일 기자가 열심히 기사를 고치고 열심히 일하는 장면을 멋있는 음악이랑 딱 해서 찍어놔요. 아무도 안 보지. 아 그럼 뭐 그런가요? 예, 아무도 안 보지. 아니 사람이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no.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전화 왔던 걸 뭐 뜬뜬뜬 하면서 음침한 음악이랑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마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전화를 하고 있고 뭔가 음모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악마의 편집. 그런 음악과 그다음에 그런 자막, 영상 이런 걸 사용한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그때 재밌게 방송 보셨어요. 근데 그 영상을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뜨다 보면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죠. 이제 확증 편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의심했어요. 이 영상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의심의 어떤 배경,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숏을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라고 하는 게 경제적 가장 목적이 가장 크죠.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근데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첫 번째는 조회수나 아니면은 이 조회수를 높여서 채널을 광고.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채널을 팔아요. 그건 한 걸음 더 나간 거네. 네네. 다른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목돈이네.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이 영상을 올리기로 약속을 하고 외부로부터 수익을 내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 예를 한 번 들어서 더 간 거네. 마케팅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련 숏 영상들을 올리고 이 영상 하나에 외부로부터 돈을 받는 형식으로 광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연예인 영상은 다루지도 않고 거의 백종원만 하루 종일 올리고 있다. 매일매일. 열심히. 그러면 무슨 목적하에 이렇게 열심히 이것을 하는 것일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매각하는 거, 네. 다른 어떤 거 말고도 뭔가 주식 시장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주식시장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상장사고 더본코리아가 우리가 3월 31일 날 뭐가 시작됐죠?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맞습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더본코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5% 맞아요. 정도니까. 그 25% 중에서도 대여가 가능한 주식이어야지 공매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 대상이 되는 자체 주식수가 거의 적어요. 그렇네. 네. 어쨌든 3월 31일 날 17,000주가 공매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16,000주. 그래서 이제 공매도 거래는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최근 한 2달 동안 뭐 몇십억 수준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전체 거래 대금 비중 중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뭐 그렇게 높다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데 영향을 줬고 공매도를 내가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조는 맞습니다. 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 크지 않더라도 이 유튜버 채널하고 그 공매도를 했던 주체하고 어떤 뭐 연관성이라든지 인과관계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네, 없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혹이죠. 네, 근데 우리가 정황이죠, 항상 정황. 네. 상장사를 다룰 때는 정말 많은 의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의심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상한 채널들, 예를 들어서 뭐 김수현도 다룰 수 있고, 뭐 연예인들 이슈를 계속 다루는 채널에서 그냥 백종원을 다뤘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그러니까 텐데. 과거에 이런 백종원만 타깃으로 한 백종원 저격 채널인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파악하는 의심을 선에서는 해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김수현 문제가 됐다고 김수현만 드립답하는 쇼 채널이 그렇죠. 있냐는 거예요. 연애 전문 채널 이런 데 사는 한두 개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소 6개거든요. 또 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비슷해요. 또 영상 편집도 보면.
한 곳에서 여러 채널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집 영상 특성이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좀 과도한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비판을 악용하고 나쁘게 활용하는 배우가 있을 수 있다. 배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기자로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뭔가 조금 수상쩍다. 그런 네네.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단 공매도와 유튜버 채널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 첫 번째는 수 있다.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더본 코리아는 굉장히 아주 경쟁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가 커피. 더본 코리아는 백다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네. 근데 백다방 저가 커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그렇죠.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쟁자들 가운데서 어디서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마타도어가 난무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 프랜차이즈 업계는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랜차이즈는요, 내수에서 먹는 치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자도 먹는 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파이 나눠 먹게 하는 겁니다. 네가 망해야 내가 돈을 번다. 이런 인식이 진짜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내부에서 하죠. 그래서 외부로 해외로 자꾸 나가려는 이유도 이제 시장이 작으니까. 거기서만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더본 코리아가 우리가 여기서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특정 협회와 굉장히 갈등을 빚기도 하고 뭐 이런 업계에서 갈등을 빚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더본 코리아 저거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이 실제로 유통업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해관계, 원한 이런 게 경쟁자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 실제 백종원 대표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간담회 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까?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런 쇼 채널들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도 주변에서 들었대요. 너 공매도한테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뭐 너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뭐 경쟁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일 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다고 저가 당한 거 공매도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듣고 생각을 해봤다라고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프랜차이즈 업이라는 자체가 아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오늘의 우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백종원 대표도 계속 유명해지다 보니까 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풀어가는 게 공인, CEO, 어떤 상장사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 과제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가맹점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백종원 대표가 마치 외부 공격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 대표의 무슨 뭐가 있을 것 같은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전혀 없다. 네. 전혀 뭐 광고고 뭐고 이런 것도 전혀 받을 생각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백 대표는 제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린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 고칠 점이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더본 코리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첫 번째 300억을 풀었습니다. 근데 50% 이거 다 소비거든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50% 할인하는 것도 저는 조금 사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물론 이제 본사가 돈을 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뭐 50% 한다고 옛날에 뭐 안 먹던 걸 더 먹습니까? 세일할 때 먹을 수 있겠죠. 가맹점주들에게 그냥 현금을 풀어주는 형태죠. 사실 일회성이다. 일회성이죠. 일회성이고 이게 가맹점의 경쟁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모멘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가맹점들을 이제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뭐 통합 멤버십을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통합 멤버십 만든다고 뭐 새마을 식당 가서 고기 먹고 백다방 가서 커피 마시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달라질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경쟁 본업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비하인드로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신메뉴 개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백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개해야죠. 백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다방의 신메뉴 개발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갖고 오면 대표한테 사인 받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네. 그러면서 그 직원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 방송에 가셔서 방송 촬영하셔서 자리 없어가지고 일주일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방송하느라고 제대로 못 챙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요. CEO로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송을 중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없고 좀 더 빠른 의사결정. 하루 만에 된다. 한번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죠. 빠른 의사결정, 좀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송 이제 중단한다라고 네네.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앞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 정말 신제품 내지는 결정 시간이 짧아지는지 한번 네네. 봐야 되겠네요. 그 대표가 없어가지고 방송 촬영 가가지고 그 직원이 일주일 기다리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일단 방송 중단은 했고요. 이제 상장사로서 중요한 건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상장사라는 거는 사실 증권시장에서 돈을 끌어다가 회사를 더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내수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열심히 더 할게요 라고 했으면 상장을 못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상장이 안 됩니다. 네. 결국에는 더본코리아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해외 진출. 해외 진출을 하고 사업을 확대할 겁니다 라는 비전을 갖고 상장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백 대표가 상장할 때도 글로벌 소스 산업 진출이라든가 글로벌 K푸드 사업 진출, 그 다음에 가공식품 사업 진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으로 제시했던 거고요. 근데 글로벌 8종 소스를 제출한다고 해요. 뭐 이제 거기엔 치킨 소스도 있고 뭐 간장 소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제가 식품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 소스 사업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동원이라든가 뭐 대상이라든가 CJ 뭐 다 합니다. 그래서 해외 뭐 요즘 최근에는 삼양 불닭 소스가 이제 해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소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본코리아만의 특별한 차별점이 있어야 돼요. 없습니까? 백 대표한테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IR을 하러 다닐 때는 소스가 여러 개 있으면 백 대표 얼굴이 자기 얼굴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의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빼고 전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소스 자체도 자기들이 이제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업계는요, 훨씬 더 많은 돈과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소스를 만드는 곳들이 많거든요. 여기 확실히 써주셨네. 우린 노냐? 그쵸. 업계는 놉니까? 돈도 더 많이 써. 우리. 그럼요. 이게 경쟁이 사람도 장난이 더 많아. 결정적으로요, 유통망이 다른 겁니다. 이미 전 세계 유통을 해본 곳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다가 먼저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대기업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견기업인 더본코리아가 그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킥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스 맛을 킬러 아직 못 봐서 그런지. 콘텐츠가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과거에 백종원이라는 브랜드가 강했을 때와 지금의 어떤 상황은 좀 바뀐 달라졌다. 상황에서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킬러 콘텐츠가 부족해 보인다. 네. 인 거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현실은 이렇게 100일간 논란을 끌고 와서 앞으로 잘 되면 될 텐데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비전이 없다고 보나요? 우리 주변에서도 백종원 대표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뭐 연예인병? 그런 얘기도 하지만 상장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어. 네, 오히려 독이 됐다. 오히려 독이 됐다. 도대체 왜 상장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진출했는데 올해 어떤 글로벌 사업에서 어떤 진척을 보여주고 뭔가 실적을 내고 비전이 제시된다면 좋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 비전이 계속 좌초되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상장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상장사를 하게 되면 이 프랜차이즈들은 공시 의무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력을 이 상장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힘을 여기다 쏟아야 됩니다. 이걸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맘스터치 예를 들어줬잖아요. 상패를 해서 오히려 전환점 또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사들이 공개해야 되는 정보 때문에 맘스터치는 오히려 공시 의무를 좀 피하고 싶기도 해서 자발적 상장 폐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영적으로 변화를 좀 하면서 내실을 좀 다졌죠.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을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윤상 기자가 출연했던 또 명작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보기를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찌됐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뭐 전문 경영인이든 뭐 상장 문제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지금 이제 방송을 하지 않고 경영에 좀 더 집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들, 우리 25%의 85,000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투자를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백 대표 실제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나가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백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고윤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